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19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울증 경향 증가. 우울증 경향 증가. 두 번째, 내향성 증가. 내향성 증가. 세 번째, 조심성 증가. 조심성 증가. 네 번째, 경직성 증가. 경직성 증가. 다섯 번째,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여섯 번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애착심이 강해진다. 일곱 번째,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마지막 여덟 번째, 의존성 증가. 의존성 증가. 노년기 심리적 특성 8가지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 외향성이 나타난다. 외향성 아니죠? 내향성 증가. 따라서 1번 내향성 증가라고 해야 맞습니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노년기에는 의존성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3. 의사결정이 빠르다. 아니죠? 노년기에는 조심성이 증가로 인해 의사결정이 느리다.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니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진다. 강해진다. 5번.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선호한다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경직성이 증가로 인해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저항한다. 저항한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 2번. 노년기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 상실. 역할 상실.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두 번째, 경제적 빈곤. 경제적 빈곤.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세 번째, 유대감의 상실. 유대감의 상실.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 위축. 사회적 관계 위축. 노인이 신체적 노화는 신체적 기능을 쇠퇴시키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노년기 사회적 특성 4가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역할 상실. 역할 상실, 노년기 사회적 특성 맞습니다. 2. 우울증 감소. 감소 아니죠? 우울증 증가. 우울증 증가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사회적 특성이 아니죠? 3. 근로소득 증가. 증가가 아니라 근로소득 감소.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4. 감각기능 향상. 향상 아니죠? 감각기능 저하. 5. 질병회복력 증가. 증가 아닙니다. 질병회복력 감소. 2번의 정답은 1번 역할 상실.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5번이 정답이죠?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제도. 2번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국민연금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제도. 4번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4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지문의 서식 유형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1. 욕구사정 기록지 아니죠? 2. 기능상태 기록지 아닙니다. 3.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기본 인적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급여의 종류와 내용.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내용이 들어가지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횟수가 들어갑니다.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맞습니다.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아니죠? 4번의 정답은 4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 보험 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가정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2. 방문 목욕이란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역시 가정 방문이지요.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번 방문 간호란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인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4번 주 야간 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어디에?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이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에서 일정 시간이라 그랬죠?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어디에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정답은 4번이고요. 5.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5번의 정답은 4번 주 야간보호.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면도움. 두 번째, 구강관리. 세 번째, 머리 감기기. 네 번째, 몸 단장. 다섯 번째, 옷 갈아입히기. 여섯 번째, 목욕도움. 일곱 번째, 식사도움. 여덟 번째, 체위 변경.
9번째, 이동 도움. 이동 도움. 10번째,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마지막 11번째, 화장실 이용 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 11가지가 있습니다. 1. 취사. 취사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사. 취사. 두 번째, 청소 및 주변 정돈. 청소 및 주변 정돈. 세 번째, 세탁. 세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취사지요. 취사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5번에 청소 및 주변 정돈 있죠. 청소 및 주변 정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2번, 몸단장. 몸단장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4번에 있죠. 몸단장,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3번,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외출시 동행은 외출시 동행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외출시 동행. 외출시 동행. 두 번째,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일상 업무 대행. 외출시 동행을 묻고 있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질문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몸단장. 7번,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15%.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질문에서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을 묻고 있지요. 따라서 재가급여 아닙니다.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20%.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맞습니다.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40%. 아니고요.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50%. 아닙니다.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60%. 아니죠?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이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준다. 질문에서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20%. 8번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 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 방임.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문과는 관련 없지요? 2.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3. 자기방임이란 세부 학대 내용에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세부 학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돌보지 않는 행위. 첫 번째 지문이죠.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돌봄을 거부하는 행위.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하고 있죠. 돌봄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기방임이고요. 4번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련 없지요? 8번의 정답은 3번 자기방임. (9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유기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치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입니다. 이러한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노인학대 유형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유기. 2. 자기방임이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이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아니고요. 3. 정서적 학대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4. 신체적 학대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5. 경제적 학대란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질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9번의 정답은 1번 유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이 대처 방법은 1. 피해 사실을 묵인한다. 묵인하면 안 되겠죠?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피해자지요?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맞습니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4. 비밀 보장을 위해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아니죠?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한다. 아닙니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번의 정답은 3번. 향후 조치 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11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뒤에서 껴안는다.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은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4. 자신이 성기를 보여준다. 성과 관련된 자신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질문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묻고 있지요? 정답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아니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안됩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아니죠?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12번의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1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안됩니다. 타인이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이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니죠?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맞습니다.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아니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13번의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4번) 가족이 기저귀 재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 재사용한다. 재사용하면 안되죠?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2.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맞습니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쓰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설명한다. 3. 오염 정도가 적으면 말려서 사용한다. 재사용하면 안 된다. 4.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대처 방법입니다. 보호자가 재사용을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린다. 5.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 후 재사용한다. 재사용하면 안 된다. 14번의 정답은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15번)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불법 행위를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대상자나 보호자가 타 센터의 불법 사례를 예로 들거나 본인이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첫 번째,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1.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안되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2.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아니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3.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맞습니다.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아니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아닙니다.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한다. 15번의 정답은 3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16번.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2.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5분 이상 아니고요. 스트레칭된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하면 안 되고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4.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아닙니다. 5 내지 10초 정도 쉰다. 같은 동작은 5 내지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정도 쉰다. 5.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아니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16번의 정답은 1번.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맞습니다. 손톱 밑은 균이 많으므로 손톱을 짧게 깎고 손을 자주 씻는다.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좋은 방법이죠?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맞습니다.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면 세균이 자라기 쉬우므로 로션을 발라 보습한다. 4.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좋은 방법이죠? 비닐장갑을 끼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손으로 가리면 안 되겠죠?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에는 손이 아닌 옷소매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17번의 정답은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답은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18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하제 제공. 하제란 설사가 나게 하는 약을 말합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에게 설사가 나게 하는 약을 제공하면 안 되겠죠? 하제 등 약물의 남용은 설사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2. 수분 섭취 권장. 맞습니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3. 고지방식이 제공. 고지방식이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안 되겠죠? 4. 고섬유식이 제공. 고섬유식이 역시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이죠. 설사를 할 때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5. 복근 강화 운동 실시. 설사가 아닌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18번의 정답은 2번. 수분 섭취 권장. 19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변비란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인 경우, 변을 볼 때 힘이 들고 변이 심하게 딱딱한 경우, 변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분 섭취 증가. 아니죠? 수분 섭취 감소. 2. 신체활동 증가.
증가가 아니라 신체활동 감소.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장운동 저하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3. 복부 근력 강화. 강화 아니죠? 복부 근력 약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맞습니다.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 사용이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죠.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아니고요. 불규칙적인 배변 습관. 19번의 정답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20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란 최고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최저혈압인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아니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높아진다. 혈압이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한다. 따라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커져서 혈압이 높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짠 음식은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본태성 아닙니다. 속발성. 심장질환이 속발성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속발성 고혈압이란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발생한 고혈압으로 심장병, 신장질환, 내분비 질환이 일부, 임신 중독증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된 고혈압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이 치료되면 혈압도 정상화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이완기 혈압 아니죠? 수축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맞습니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20번의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며 혈액순환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로 운반하고 대사산물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맞습니다.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2. 심장 근육 두께 감소. 감소 아니죠? 심장 근육 두께 증가.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3. 심박동수 증가. 증가가 아니라 심박동수 감소.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4. 심장이 탄력성 증가. 증가가 아니라 심장이 탄력성 감소. 심장이 탄력성이 떨어진다.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증가가 아니라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감소.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된다. 21번의 정답은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22번.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 폐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이다. 폐렴 아니죠? 2.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결핵으로 발병한다. 결핵 아니고요. 3. 심부전이란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 심장의 수축력 저하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이다. 맞죠? 4. 고지혈증이란 신체의 대사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에 지방이 쌓이면 혈액 내에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농도가 높아진다. 혈관이 높아진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으로 인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쌓이게 되고 좁아진 혈관은 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고지혈증 아니죠? 5. 동맥경화증이란 동맥혈관이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이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동맥경화증 아니고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과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3번 심부전. 23번. 노인에게 흔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죠?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2. 뜨거운 물로 매일 샤워한다. 뜨거운 물 아니고요. 따뜻한 물 매일 샤워하면 안 되겠죠? 자주 샤워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간다. 3. 겨울철에 제습기를 사용한다. 제습기 아니죠? 제습기란 습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겨울철에 가습기를 사용한다. 가습기란 공기에 수분을 공급해서 습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말하지요. 4. 때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아닙니다.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간다. 5.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맞습니다. 목욕 후 물기는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23번의 정답은 5번.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24번. 소뇌가 손상된 뇌졸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소뇌 손상 시 첫 번째,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이 불균형을 보인다. 몸이 불균형을 보인다. 1. 빈맥 아니죠? 2. 안구통증 아니고요. 3. 전신마비 아닙니다. 4. 균형감 상실 맞습니다. 몸이 불균형을 보인다. 5.
기억력 장애 아니고요. 손해가 손상된 뇌졸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4번 균형감 상실. 25번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중기 단계입니다. 중기 단계. 2. 대소변 실금, 말기, 중증 단계죠. 중증 단계. 말기 중증 단계에서는 보행장애와 대소변 실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3. 단기 기억력 저하, 초기 경증 단계죠. 경증 단계. 수일 전 혹은 수주일 전의 일에 대한 단기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기고 병이 심해지면서 장기 기억력 저하가 온다. 4. 신체 활동 제한, 말기 중증 단계입니다. 중증.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행장애, 와상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5. 의사소통 불가능, 말기 중증 단계지요. 중증. 따라서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3번 단기 기억력 저하. 26번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경화, 간경화. 두 번째 신부전, 신부전. 세 번째 신부전증, 신부전증. 네 번째 부신기능 저하증, 부신기능 저하증. 다섯 번째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하는 대상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증성 비뇨기 질환, 염증성 비뇨기 질환. 염증성 비뇨기 질환에는 요로감염, 요로감염, 방광염, 방광염,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전립선염. 두 번째, 폐렴, 폐렴, 기관지염, 기관지염. 세 번째, 고혈압, 고혈압, 혈압, 협심증, 협심증. 마지막 4번째,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 이 4가지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1.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요실금은 요로감염, 요로감염 및 복압 상승이 관련 요인입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지요. 2. 요로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요로감염 역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3. 요로결석증으로 혈뇨가 있는 대상자. 요로결석증은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결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죠. 4.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신부전증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5.
전립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전립선 비대증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지요.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4번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27번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아니죠?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므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아닙니다.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하여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아니죠?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하면 약효가 저하됩니다. 따라서 분할하거나 분쇄하면 안 된다.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할,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안 됩니다. 약 복용을 잊었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27번의 정답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아니죠?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2.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아닙니다.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3.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아니죠? 추운 날씨에는 실외 운동은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한다. 5.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아닙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28번의 정답은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29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아니죠?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아닙니다.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이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 주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혼자 있는 시간 아니죠?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아닙니다.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29번의 정답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30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아니죠? 65세 이상 노인은 1회 접종한다. 2.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10년마다 아닙니다. 결핵 예방접종은 생후 4주 이내 가급적 빨리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년마다 아니죠?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3년마다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은 매년 1회 접종한다. 매년 1회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맞습니다. 30번의 정답은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31번.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은 1. 빈속에 술을 마시게 한다. 안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흡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덜 취한다. 2. 권유받을 때만 술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술을 권유받은 경우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음을 단호히 밝힌다. 3.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 좋은 방법입니다. 4. 매일 식사와 함께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한다. 안됩니다. 소량의 술도 피한다. 5. 암 예방을 위해 하루에 2잔까지 술을 허용한다. 아니죠?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한다. 31번의 정답은 3번.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 식사량이 조금 줄었다. 식사량이 몇 그램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 몇 번 대소변 실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죠.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며칠 만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적절한 표현이지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32번의 정답은 5번.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아니죠? 보고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보고한다.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맞습니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아니죠?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서면으로 보고한다.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 정확히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 보고를 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원인부터 아니죠? 상황이 급할 때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한다.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많이 이용된다. 구두보고를 할 때는 결론부터 보고하고 경과와 상태, 원인 등을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아니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대처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보고로 보완할 수도 있다. 33번의 정답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4번. 요양보호사가 사전연명 의료이양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 의료이양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작성된 사전연명 의료이양서는 변경할 수 없다. 아니죠?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3.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맞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양서에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첫 번째,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두 번째, 영양분 공급, 세 번째, 물 공급, 네 번째, 산소의 단순 공급은 이 네 가지는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따라서 3번 보시면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 자, 물 공급 있죠? 영양분 공급 있습니다.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맞습니다. 4. 사전연명 의료이양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아니죠? 반드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5.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다. 34번의 정답은 3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대상자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부정 단계에서 대상자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2. 분노 단계에서 대상자는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등으로 말하고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등으로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한다. 아니죠? 3. 타협. 타협 단계에서 대상자는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지문의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4. 우울. 우울 단계에서는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 5. 수용. 수용 단계에서 대상자는 나는 지쳤어. 나는 지쳤어. 라는 말을 하는 등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35번의 정답은 3번 타협.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20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